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플러싱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재즈 콘서트가 KCS 경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추방 절차에 회부하는 현재 이민법에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릿지게이트와 연관이 없다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말이 거짓이라는 전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올 2분기 미국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 습도까지 더해져 실제 체감 온도는 11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4도, 일부 지역은 100도에 가까운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1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주변의 더위로 건강이 악화될 가족이나 이웃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재즈 콘서트가 KCS 경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곡들이 재즈풍으로 연주돼 객석에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숙한 음악이 재즈 특유의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에 노인 한 분이 더위도 잊은 채 감상에 빠집니다. 문화예술 비영리단체 이노비와 KCS 코로나 경로회관이 오늘 오전 11시 플러싱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 재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즐겁게 음악 들으시고 또 친교 나누시려고 또 저희가 특별히 1년에 2번씩 저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온 이노비는 이번엔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들 100여 명에게 재즈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가 늘 하던 음악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더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일부러 더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른 한국 가요를 더 새롭게 편곡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평소 문화생활이 부족했던 한인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가요와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미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는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기의 기회조차 없이 가중처벌하는 이민법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는 11일 이민자는 재기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민법이 경범죄 이민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재기의 기회 없이 추방 절차에 붙여지도록 하는 이민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9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단순 마약 소지와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또는 불법 치료 신분의 이민자라면 가중처벌의 중범죄가 적용되고 추방 절차에 붙여집니다. 또 경범죄 이민자들의 형량이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안보부로 회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연방교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소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석방된 6,112명의 경범죄자 가운데 1,764명은 체류신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석방과 동시에 이민 세관 단속국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둘러싼 브릿지게이트 논란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던 주지사의 말이 거짓이라는 전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는 지난 2013년 9월 주지사 측근들의 불법적인 지시로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톨부스로 가는 진입로를 사전 통보 없이 4일간이나 막은 정치 스캔들입니다. 크리스티를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을 고의로 골탕 먹이기 위해 다리의 진입로를 막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거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에 전혀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연관됐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짓말을 했음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크리스티나 레나가 지난 2013년 12월 크리스티 주지사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지사 재선 캠페인 직원에게 보낸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폭로된 문자 메시지가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게이트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 2분기 미국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4.9% 올랐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미 전역 178개 메트로 지역의 2분기 주택매매 중간 가격은 24만 7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9,400달러보다 4.9% 올랐고 판매된 주택도 550만 채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178개 메트로 지역의 83%인 148개 지역이 전년 대비 중간 가격이 올랐고 이 중 25개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매주택의 중간 가격이 가장 높은 메트로 지역은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108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88만 5,600달러로 뒤를 이었고 롱아일랜드 나소 및 서포 카운티는 44만 2,800달러로 9위에 뉴욕, 뉴악, 저지시티 지역은 39만 5천 달러로 13위, 뉴욕 저지시티, 와이플레인스 지역은 36만 6,600달러로 18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보다는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회째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학생 7명과 중국계 학생 1명 등 총 8명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제4회 장학생 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1인당 3,000달러씩 총 2만 4천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형빈 장학재단 위원장은 오랜 에세이 대신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사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는 또 일단은 봉사활동, 공부는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바쁜 시간에 자기들이 봉사활동하고 또 그런 이념 갖는 분들이 또 이런 장학금 받으면서 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학생들 좀 뽑아봤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브라운대 데니얼 조, 존스 홉킨스대 김세영, 프린스턴대 김예인, 코넬대 그레이스리, 코넬대 포비리, 롱아일랜드대 애슐리 룡, 커네티컷대 유한나 등 8명입니다. 장학생 선발 모집에는 다양한 인종 커뮤니티에서 모두 102명이 지원했고 8명의 장학생 중 작년과 같이 중국 학생 1명도 포함됐습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교생들에게 서머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총 지원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은 매년 여름 고교생을 대상으로 서머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을 제공해서 경험과 인맥을 쌓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추첨제로 진행되는 데다 시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제한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자만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뽑힌 학생들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14세에서 18세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미래 직업 계획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관계자는 공공투자나 기금 모금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2016 미국 최우수 공립고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재학 중인 뉴욕과 뉴저지의 공립고등학교 10곳이 20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뉴스위크가 11일 발표한 전국 우수 공립교 명단에 따르면 뉴저지 공립고 7개와 뉴욕시 공립고 3개를 포함해 모두 10곳이 20위권에 들었습니다. 우선 뉴저지 과학기술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2위를 차지했고 맨하탄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3위, 뉴저지 유니언 카운티 마그넷 고등학교가 4위, 뉴저지의 미들섹스리 과학기술 아카데미가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11위에 올랐고 뉴저지의 아카데미 오브 얼라이 헬스 앤 사이언스 12위, 스테이튼 아일랜드 테크니컬 고등학교가 1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뉴저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14위, 퀸즈의 타운샌드 헬리스 고등학교 19위, 뉴저지 린크로프트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20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우수 학교 명단 500개 중 뉴욕주에서는 학교 59개, 뉴저지주에서는 51개로 전체 우수 학교의 22%가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의 공원들이 술과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은 공원 사용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워싱턴 스퀘어 파크와 그리니치 빌리지 머서 플레이 그라운드 등 맨하탄 일원 공원들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한낮에도 벤치를 차지해서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벤치 주위에 쓰레기와 더러운 옷가지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으로 마리화나나 헤로인 등 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서 플레이그라운드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세금과 지역 기관들이 모은 기금 44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진 공원을 정작 주민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정부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원 내 노숙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 공원국 측은 뉴욕시경과 함께 이용 주민들에 대한 안전 및 노숙자들의 뉴욕시 쉘터 이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경찰 후원회의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이 이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는 전임 이창엽 회장과 5대 신임 회장인 데이빗 송의 이 취임식을 어제 오후 7시 한인타운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림픽 경찰서 데이빗 코알스키 서장과 이기철 총영사 등 100여 명의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빗 송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타운의 범죄율 증가와 노숙자 문제 등 한인들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도에 출범한 OBA는 15명의 이사가 매달 이사회를 열고 경찰서장과 만나는 등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경찰서를 후원하며 경찰과의 유대관계 증진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지난 주말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한인 강사와 고객이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인 스카이다이버 강사 권용현 씨가 인용 점프에 필요한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6일 북가주 로다이에서 타일러 터너 군과 함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한 권 씨의 이름이 연방 낙하산협회에 기록된 텐덤 점프 강사 수료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선협회 에드스캇 회장은 텐덤 점프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의 스카이다이빙 경력과 함께 500회 이상의 점프 기록, 3일간의 텐덤 점프 수강 기록이 필요하다며 권 씨는 자격 미달 상태에서 초보자와 함께 2인용 점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 씨와 함께 숨진 터너 군의 가족은 자격 미달의 강사를 고용한 로다이 파라슈트 센터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또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유황가스를 쉴 새 없이 내뿜고 있는 활화산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위험하지만 유황을 캐기 위해서 직접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젠 화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활화산 중 하나인 이젠 화산. 분화구 정상의 에메랄드빛 칼데라호와 깜깜한 밤을 밝히는 환상적인 푸른 불꽃이 경이로운 풍경을 빚어내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해발 2,600m의 분화구 안에 자리한 유황광산. 유독가스가 범벅인 연기를 무섭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The miners are working in this lunar landscape. 현장을 취재 중인 한 방송사 기자는 한 문장도 끝맺지 못하고 방독면을 쓰기 급급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로 숨쉬기도 힘들지만 광부들이 갖춘 안전장비라곤 입을 가리는 수건이 전부. Asap datang yang dirasakan terutama mata sambil hidung dan mulut itu kadang-kadang asap langsung masukkan. 안전기준치에 40배가 넘는 유독가스를 뒤집어쓰며 힘겹게 캐낸 유황을 실어 나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광부들이 양 어깨에 짊어진 유황의 무게는 80에서 100kg. 이 짐을 지고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험난한 돌길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광부들의 어깨는 울퉁불퉁 기형이 됐습니다. Yang paling berat itu dari bawah, Pak, dari kawahnya, Pak. Dari kawahnya itu mikulnya kadang kan sampai 80 ke atas dan asapnya itu sudah naik, Pak. itu yang paling parah, Pak. 유황은 설탕의 흰 빛깔을 만들고 화장품이나 약품 생산에 쓰입니다. 광부들은 이렇게 캔 유황을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는데 유황 1kg당 100원.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단돈 10,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지금껏 70여 명의 광부들이 유황을 캐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alau dipikirkan dengan segi kesehatan, tentu uap dari belerang ini dalam jangka waktu tertentu.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 유황이라는 광부들.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광부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 또 활화산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일이 올해부터는 10월로 변경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던 학비 보조 신청을 올해는 10월부터 받기로 변경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2년 전에 세금 보고했던 서류의 제출도 허용됐습니다.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학교나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걷어들이지 못한 무임승차 벌금이 1,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11일 MTA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32만 4,079건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징수한 총 벌금만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00만 달러는 아직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노래방에서 50대 한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 39분께 퀸즈 플러싱 162가 소재 플라워 노래방에서
남성 용의자가 2시간 동안 50대 여성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방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도망쳤고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여성이 총에 맞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과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오스틴시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운영자 58세 전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20대 후반의 흑인 남성과 20, 30대 흑인 여성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배 중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열대야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열대야도 열대야지만은 엉터리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누진제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폭탄 전기요금 때문에 국민들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와이의 독립운동의 산 역사의 현장이자 유적지였던 한국독립문화원이 일본계 회사에 매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독립문화원은 한인 홍우준 씨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55만 달러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한국독립문화원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적지를 건물 소유주라고 하는 홍우식 씨가 당시 매입가보다 90만 달러가 많은 145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루크 드래곤이라는 회사로 나왔습니다만 이 회사는 유령 회사의 이름이고 실제 독립문화원을 매입한 회사는 하와이 웰이라는 일본계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을 매각한 홍우식 씨의 아들 홍문종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씨는 15년간 매년 1억 원이 넘는 개인 사재를 들여가면서까지 건물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는 이에 대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해외에서 조국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역사의 그 현장이 개인의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락됐고 그 유적지는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국 팔려버렸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계 회사에게 매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본인이 다른 이들이 아닌 전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와 현직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7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민학원의 홍우식 학장이고 그의 아들은 경민학원 이사장이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홍문종 의원입니다.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이런 역사의 현장이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 앞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덥고 습하겠고 곳에 따라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